장모님,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28년 차이였습니다. 장모와 사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머리로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28세 청년의 눈에 가득한 그 갈망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장모님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56세의 나이에 여자로서의 모든 감정을 잊고 살아왔어요. 지훈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저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순간 그날 새벽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 지훈의 방에서 본 그 충격적인 광경, 이불을 걷어찬 채 속옷 차림으로 잠들어 있던 그의 모습,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훈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망설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훈이 제 뺨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요. 저도 못 참겠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거의 숨결이 닿을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희입니다. 올해 56세예요. 전직 성악가 출신이었고 지금도 몸매 관리만큼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30년 전 사업가였던 남편 박성민과 결혼했어요. 외동딸 서연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어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딸 서연은 그 무렵 막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사위는 28세의 IT 스타트업 대표 강지훈이었어요. 서연보다 1살 위였죠. 지훈은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딸을 잘 챙기는 남편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도 지훈은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챙겨주었죠. 그의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 부부와 떨어져 혼자 살기로 했어요. 서연 부부는 신혼이었고 장모와 함께 살면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딸이 함께 살자고 몇 번이나 권유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혼자 있는 저녁이 유난히 길었고 밤이 되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1년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지훈과 함께였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제발 같이 살자고.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이 넓다고,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결국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딸 부부의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였어요. 방이 3개였고 제게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딸과 지우는 작은 방을 쓰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로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부 사이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신혼에 장모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지우는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과 엄마가 잘 지내는 모습에 흐뭇해했죠. 그렇게 1년 반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딸은 패션 디자이너였거든요. 3주 동안 파리에 가서 컬렉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가라고 했어요.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니까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지훈도 장모님은 제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8세 사위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어요. 첫날은 평온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에 지훈이 돌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없으니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편안했어요.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방은 안방이었고 지훈의 방은 복도 건너편에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희미한 복도등만 켜져 있었죠.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훈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늘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훈이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완전히 걷어져 있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복근,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하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그 크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장 시선을 돌리고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의 평화로운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그의 육체, 28세 남성의 건강하고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의 몸을 본 것 같았어요. 남편과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젊음이 뿜어져 나왔어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린 건 제 몸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2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일순간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싱크대를 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마치 젊은 처녀처럼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28년이나 어린 사위를, 그것도 내 딸의 남편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뇌리에 박힌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이 뜨거움, 하복부가 조여오는 이 느낌, 이런 감각은 남편과 함께할 때도 느껴본 적 없었어요. 한참을 부엌에 서 있다가 겨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상상이 있었습니다.
저런 젊은 남자와 함께하면 어떤 느낌일까?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딸의 남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니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복을 입고 있었어요. 방금 운동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자꾸 새벽에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지훈이 제 안색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잠을 설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해 주었어요. 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훈이 자기가 준비하겠다며 저를 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지훈이 능숙하게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건넸어요. 제 방문이 어젯밤에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봤냐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못 봤다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문이 열렸나 보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그 순간 지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혹시 저를 본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훈은 출근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타일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지훈은 내 사위고 딸의 남편이라고. 그냥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훈은 평소처럼 대했지만 저는 자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장모고 저 아이는 내 사위야.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딸이 떠난 지 벌써 사흘째였어요. 저는 지훈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지훈의 모든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돌아와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 거실에서 업무를 보며 집중하는 모습, 저녁에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넷째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거실로 나가봤어요. 지훈이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소매 운동복이 땀에 젖어 몸에 붙어 있었어요.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발견하고 일어났어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을 가져다 주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에게 건넸어요. 그가 고맙다며 물을 받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운동으로 뜨거워진 몸에서 남자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문득 아래층 수영장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주민 공용 실내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지훈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막 나온 모양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영복 차림의 그의 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탄탄한 근육, 넓은 어깨, 좁은 허리.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이 떨림, 이 뜨거움. 새벽에 본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낮에 장을 보러 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쯤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지훈은 재택근무를 한다며 서재에 있다고 했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막 낮잠에서 깬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티셔츠를 대충 입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직 덜 떠진 상태였어요. 저와 마주친 순간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네, 방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깜빡 졸았다며 민망해했어요. 괜찮다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티셔츠가 약간 올라가 있었어요. 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탄탄한 복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서재로 들어간다며 지나갔어요. 그의 향기가 스쳤습니다. 잠에서 깬 남자 특유의 그 냄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지훈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모님이 매일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고, 오늘은 자기가 준비했다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와인을 따라 주었어요. 장모님 한 잔 드시라고 피로 푸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술을 잘 안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한 잔 받았습니다. 와인이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요즘 하는 프로젝트,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이요. 저도 옛날 성악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와인을 두어 잔 더 마시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훈이 장모님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좀 더워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와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훈과 마주 앉아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지훈의 팔이 제 허리를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등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지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영화 보실래요? 하고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리모컨으로 TV를 켰어요.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지훈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의 숨소리, 그의 체온, 그의 존재감. 모든 게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하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지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그의 방을 본 거 안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던 건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열린 거였다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고. 제가 봤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지훈이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자신은 장모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지훈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이 혼자 계신 걸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2년 동안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전부터였다고. 미국 출장 갔을 때도 장모님 생각을 했다고. 이번에 서연이 파리 가는 것도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장모님과 단둘이 있고 싶었다고.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것도 안다고. 하지만 참을 수가 없다고. 지훈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장모님도 저를 의식하고 계시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날 새벽 이후로 장모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솔직해지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훈에게 손을 빼려 했지만 그가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우리 둘 다 느끼고 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훈보다 28년이나 많다고. 그리고 장모라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장모님은 정말 아름답다고.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지훈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셨냐고.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외롭다고. 장모님이 필요하다고.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훈도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았어요. 장모님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신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도망치듯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훈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외롭지 않으셨냐는 그 말. 저도 외롭다는 그 말. 장모님이 필요하다는 그 말. 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지훈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지훈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고 뺨에 입을 맞췄고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꿈속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라고.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 몸을 씻었어요.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 사랑을 나눈 것처럼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요.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좋은 아침이라고.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지훈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좋은 아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다고 지훈이 말했어요. 저는 네, 잠이 일찍 깼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따랐어요. 가까이 있으니 그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일 자기가 너무 급했냐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자기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라고. 지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의 고백, 그리고 제 마음.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마음이 점점 지훈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선을 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요. 2주일째가 되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저와 지훈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백 이후 우리는 서로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를 함께 바라봤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셨냐고 자기 말씀을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장모님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은 어떠시냐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훈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그날 새벽 이후로 지훈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건 안 된다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제 딸의 남편이라고. 지훈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이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남자이고 여자라고.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서연이가 돌아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지훈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뺨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안 된다고 하시면 멈추겠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자신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맞춤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했습니다. 저도 응답했어요. 더 이상 이성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지훈이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제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지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8년의 나이 차이,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 모든 것을 잊었어요. 그저 서로를 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지훈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요. 저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2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남편과는 또 달랐습니다. 젊은 남자의 뜨거운 체온, 탄탄한 근육, 거친 숨소리,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일깨웠어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56세의 제 몸이 젊은 남자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의 외로움, 홀로 견뎌온 밤들,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훈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이었습니다. 저도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요. 지훈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자신도 감사하다고 장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조금 더 있으라고 말했어요. 지훈이 웃으며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안았어요.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28세 사위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딸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지훈 씨라고. 지훈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훈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해서 나는 눈물이기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장모와 사위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제 방으로 왔어요. 혹은 제가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확인했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처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귀국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매 밤이 특별했어요. 지훈은 정말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저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저도 지훈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56세에 제가 가진 모든 애정과 열정을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금단의 관계였지만요. 어쩌면 그래서 더 뜨거웠는지도 모릅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었기에 더 간절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곧 끝이 올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 순간을, 매 밤을요. 3주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2주 반이 지났습니다. 딸의 귀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실이 저와 지훈을 더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자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다고. 저도 좋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나들이를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둑길을 따라 걸었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 조심스러웠지만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나이 차이가 있는 연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다른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모님이 서연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요. 만약 제가 장모님을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았을 텐데 하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지훈이 양파를 썰고 저는 고기를 재웠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성악가 시절 이야기,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지훈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클래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춤을 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손을 잡았어요. 지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56세의 장모와 28세의 사위가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안고 있었어요. 지훈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가까워졌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다고.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고.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지훈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정원에서, 부엌에서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고, 카메라가 행복해한다고.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찍자고. 지훈이 셀카를 찍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요. 미소 짓고 있는 사진. 지훈이 제 뺨에 입맞춤하는 사진. 서로를 안고 있는 사진.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잘 보관하겠다고. 평생 간직하겠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딸의 귀국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준비하고 꽃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평생 장모님을 사랑하겠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지훈을 잊지 못할 거라고.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프면서도 행복했어요. 식사 후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했어요. 우리는 더 간절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 순간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지훈의 손길,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모든 것을 제 기억 속에 새기고 싶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갈 것 같았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라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 딸의 귀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원에서, 부엌에서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지훈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다고. 56세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딸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계속 함께 있자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제 방에서 함께 있었어요. 서로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저도 속삭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행복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마지막 아침을 함께 만들었어요.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슬퍼하기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딸이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밤 10시쯤 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지훈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지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입맞춤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나왔어요. 3주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밝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저와 지훈을 안았습니다. 그리움을 표현했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파리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저와 지훈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딸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주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훈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비록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사랑해요. 그리고 안녕.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딸이 돌아온 후 첫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이 파리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때 지훈이 내려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한 모습이었어요. 딸이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훈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셋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훈과 저는 연인이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장모와 사위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출근했어요. 딸도 곧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지훈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지훈은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같은 감정을 봤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고.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보다고 말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훈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저와 지훈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섞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지나치면서 잠깐 손이 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자주 멍하니 있는 것 같다고, 무슨 걱정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마음은 아팠습니다. 지훈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지훈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게도 함께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아기가 생겼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지훈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지훈과 딸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면서 동시에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딸을 돌보고 출산 준비를 도왔어요. 지훈은 더욱 딸을 잘 챙겼습니다. 좋은 남편이자 곧 아빠가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아쉬움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이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예쁘고 소중했습니다. 지훈도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야. 이 아이가 행복하다니. 1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딸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할머니로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지훈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요. 3주간의 뜨거웠던 순간들을요. 어느 날 지훈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둘만 있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행복하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지훈도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지만 가끔 그때 생각이 난다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아직도 잊지 못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손자는 이제 유치원에 다녔어요. 딸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더 성장했어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로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을요. 28세 지훈과 56세의 제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요. 금단의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그날 밤처럼요. 지훈과 처음 하나가 되었던 그날 밤처럼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지훈의 미소를, 그의 목소리를, 그의 온기를요. 고마워요, 지훈 씨.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행복하세요. 평생.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순간들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하지 않는 순간들. 영원할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들. 저는 그 순간을 가졌습니다. 56세의 저와 28세의 지훈. 28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했던 우리. 장모와 사위라는 금단의 관계를 넘어섰던 우리. 그 시간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지금은 할머니가 된 저, 아빠가 된 지훈.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알 수 있어요. 서로가 그 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3주간의 시간, 72시간의 사랑. 그것이 저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56세에 다시 한번 여자로 살아난 그 순간.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알게 된 그 시간. 지훈이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저도 지훈에게 뭔가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젊은 그에게 깊이 있는 사랑을 가르쳐 줬기를요.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손자들을 돌보고 딸 가족을 챙기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달빛이 비치던 밤, 빗소리가 들리던 오후, 서로를 안고 있던 새벽.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지훈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서로 미소 짓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때 좋았지. 고마웠어. 사랑했어. 모든 것이 그 미소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로, 사위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그때의 우리입니다. 56세의 은희와 28세의 지훈. 금단의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 그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후회 없이 감사하며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평범한 할머니로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기억을 품은 채로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인생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요. 56세에 다시 한번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요. 고마워요, 지훈 씨. 그리고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